너무 힘들어졌을 때 통장의 잔고가 300만 원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다 집어치우고 하드웨어 살 돈도 없으니까 저희의 선택이 아니라 상황이 돈이 없어져서 너무 가난해져서 만든 게 앱이었어요. 앱을 론칭을 했었던 것이 이제 저희가 카디오 트레이너라고 지금은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지만 GPS와 가속기를 활용해서 운동을 트래킹하고 분석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데 GPS 트래킹 어플리케이션 피트니스는 세계 최초예요. 저희 회사가 론칭을 했는데 되게 잘 됐어요. 6개월 만에 500만 명이 다운받았어요. 500만 명. 그리고 저희가 구글에서 선정한 그의 최고 제품, 그때 같이 봤던 회사가 Angry Bird, WhatsApp, Pandora Radio 그 당시에 있었을 거예요. 4개 회사가 1등 했어요. 분야별로. 그렇게 해서 투자 들어오고요. 클라이언트 퍼킨스에서. 근데 이제 저희가 1위 해가지고 계속 성장을 했는데 다운로드 많았는데 사용자가, 무료 사용자가 유료 사용자로 전환을 하니까 그게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저희 사용자의 90% 이상이 저희 제품을 제대로 안 쓰세요. 저희는 뛰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하는 걸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쓰고 주로 걷는 걸로만 쓰시더라고요. 그 만보기 기능만. 그럼 왜 쓰시냐 여쭤봤더니 건강에 문제가 있고 대부분 고도비만. 그래서 저희가 비만 문제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론칭한 게 칼로리 계산하는 것도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살 빼려면 칼로리를 계산해야 되니까 저희가 얼마나 순진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론칭을 해서 칼로리픽을 만들었는데 바로 저희가 앱스토어에서 이제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잘 맞는 툴인 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칼로리 카운팅이 어려워서 비만이 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생활 습관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높고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해서 개선할지는 정말 모르는 거죠. 와일드 웨스트. 정말 어려워요 그게. 그걸 저희들이 배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이 있죠. 살을 빼겠다. 그럼 갑자기 굶어요. 운동을 세게 하시거나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다시 요요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가르침은 생활 습관을 아예 개선을 해야겠구나 생각해서 만든 게 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량이 훨씬 늘어났죠. 왜냐하면 눔이 커버해야 될 영역은 4필러라고 합니다. 식단,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에 휴식 다 연결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정말 개발해야 될 영역이 너무 커졌어요. 그렇게 해서 더 이제 개발 기간이 늘어났고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엄청난 위기가 있었죠. 이미 창업을 한 지가 그 당시에 벌써 7년이 지났는데 8년이 지나고 또 한 번 2년을 더 한 거예요. 그렇게 데스밸리를 막 겨우겨우 해가지고 겨우 살았는데 끝난 게 아닌 거죠. 그때 우리 투자자 중에서 폐업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동안 개발한 IP를 매각 처분해서 투자금 회수하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싸웠죠. 싸워서 결국은 다시 한번 투자를 이끌어냈는데 제가 창업주의자 CEO로서 했던 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왜 모였고 왜 이런 고민을 우리의 의지로 선택해서 와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Why? 저 big why. 우리가 창업한 이유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우리 멤버들, 우리 사용자에게 자기의 인생을 더 헬스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정말 숭고한 미션인 거죠. 우리는 이 가설을 도전해서 증명하고 싶다. 그때 한 3분의 1 나갔어요. 회사에서. 좋은 분 많이 나가셨어요. 그때 미션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거나 위험을 같이 공유하면서 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선택이 없죠. 저희들은 증명해서 이게 맞다는 걸 증명을 못하면은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찐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완전히 이제 그 4필러를 마스터한 홀리스틱 서비스 다시 론칭한 게 2010년 5월이에요. 그때 이후로 눔은 정말 빠르게 성장해서 소위 말하는 그냥 그로스도 아니고 하이퍼 그로스. 저희가 세콰이아 투자를 받았거든요. 2019년에 세콰이아에서 비공식적으로 한 얘기로는 우리보다 빠르게 성장한 회사를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일단은 당연히 행운이 있겠고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많은 사용자들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타이밍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도 크레딧을 받고 싶은 거는 오랫동안 저희 미션을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사용자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 하던 하나만 하던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닿았을 때 폭풍 성장할 수 있는 만큼의 기본 체력 그리고 서비스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경쟁사들은 하나씩만 했죠. 운동만 한다든지 식단 관리만 한다든지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여러 가지 4가지의 이런 필러를 다 아우르는 제품을 만들어 론칭을 했었을 때 폭발 성장이 가능했던 거예요. 저희 스토리는 그래요.
다른 이제 창업자를 보면은 상당히 빠르게 프로덕트 마켓핏 찾아가지고 고속 성장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참 존경스럽고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스토리는 달라요. 우리 누메 스토리는 방향을 가지고 저희 미션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멤버들인 거죠. 저희들은. 제가 아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좀 조언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 받거든요. 대박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 굉장히 리스키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저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정말 뛰어난 어떤 아이디어 하나가 회사를 살리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으실 거고 또 아이디어를 수정하시면서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궁극적인 조언은요, 실제로 본인께서 창업을 꼭 하셔야 될 만큼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려움이 왔었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왜 창업을 했는지,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 퀵 리턴을 요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를 빠르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경우 했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초창기에는요, 그 고민이 깊지 않거나 그 이유가 본인께 분명하지 않으면 창업하시는 것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창업의 길이 어렵고 그 과정이 물론 의미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않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네. 저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모시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본인이 잘하는 거를 객관화해서 파악하시고 잘 못하는 영역을 파악하셔서 특히 잘 못하는 영역은 다른 분의 도움을 통해서 지지를 받아서 컴플리먼트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본인이 잘하는 걸 더 잘하시려 노력하면은 정말 A+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가 잘 못하지만 잘하고 싶어서 포커스가 흐려지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리고 그걸 인정을 안 하세요, 잘. 근데 본인 빼고는 다 알아요, 주변은. 그래서 더 괴로워요, 본인. 왜냐면 지지를 못 받으니까. 저 자신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저를 객관화시키고 싶었었어요. 그래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컨트리뷰터가 될까, 회사에.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받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그 긍정적인 리뷰의 결과를 보면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같이 있으면은 feel valued. 내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거의 똑같이 매년 나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안 바뀌니까.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은 그대로겠죠. 회사가 성장했죠. 저는 성장 속도가 이렇게 되고 회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델타가 생기잖아요. 그걸 어떻게 메우냐면 사람을 메우는 거죠. 인재로. 그래서 더 훨씬 경험이 많으신 에그제큐티브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분들의 경험을 돈으로 사는 거죠. 그 경험치는 너무나 프라이슬리스하기 때문에 모시고 와서 그 갭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VP 레벨, 다이렉터 레벨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분 고도화하는 거죠, 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많이 받았던 조언이 뭐냐면요, 쉽게 사람을 믿지 마라가 제가 많이 받았던 조언이거든요. 저는 그 조언이 과연 맞을까 생각해요. 대부분의 조언을 주시는 분들은 신뢰되지만 저보다는 이제 더 작은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우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의 이제 기본 철학인데요, 고용주가 먼저 신뢰를 해야 된다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저는 자주 쓴 표현이 우리는 하우스예요, 여기가. 그러면 제가 이제 밖에 계셨던 이제 탤런트들을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당연히 제가 먼저 오신 분을 모시면서 신뢰를 해드려야죠. 더 똑같은 신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트랜잭셔널한 거죠. 누가 그런 트랜잭셔널 릴레이션십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트랜잭셔널 릴레이션십에서 어떻게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방어적으로 사람을 내 성향에 맞는 사람을 모시고 온다. 굉장히 안전하지만 거꾸로 그만큼 다양한 인재를 모실 수가 없고 다양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차단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를 반문하고 싶어요. 사람의 배반이 무서워서 사람 만나는 게 조심스럽다. 이거 틀린 말인 것 같아요. 배반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좀 자극적인 것 같아요. unfit이라고 하겠습니다. fit이 안 맞는 거겠죠. 그 과정에서 배움은 죄가 있는 거죠. 네. CEO로서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요, 이노베이터 딜레마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가 성공 속에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기술 회사들이 이노베이터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 회사로 영속적인 성장을 못하죠. 그게 저의 큰 fear입니다. Consumer Behavior Changing Platform은 우리 누미 1위예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저희 회사가 제일 큽니다. 사용자, 매출, 영향력, 브랜드 인지도 압도적으로 1위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비스를 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 고도화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이노베이션을 우리가 think out of the box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또 디스럽트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전 제가 한 게, 우리 멤버들하고 한 게 뭐냐면 0 to 1, 0에서 1까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또 1에서 10까지 만든 것 같아요. 그럼 how can we build like 10 to 100, right? 어떻게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애플 같은 회사가 될 수 있을까요? 왜 그 많은 유니콘들은 유니콘 스테러스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그냥 stay there. 그러다 보면 무엇을 배우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방정식이 과연 이게 방정식인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겸손해져요. 그런 거 없거든요. 사용자 마음 바뀌는 건 너무 쉽거든요. 특히 테크 기반 회사들은 그 서비스가 도태되는 순간 떠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다음 단계 성장을 durable, profitable growth가 있을 수 있을까? 그 고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새로운 도전이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멤버들에게.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고등학생인데 농구를 열심히 훈련해서 도에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안 믿기지만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1년간 더 몸을 만들고 연습을 해서 전국대회 나갔는데 전국대회에서 1등한 거예요. 지금 그게 누미애라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경진대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들 눈빛이 그러면 초롱초롱해져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코치를 모시고 옵시다.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를 객관화해서 분석을 하고 우리가 개선을 합시다. 우리의 지금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유지하지 맙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리그가 될 테니까. 어떻게 스타트업을 16년이나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느낌이거든요. 회사도 앞으로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가 계속 진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16년은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진화했기 때문에 경험이 바뀌는 거죠. 저도 우리 PD님처럼 시작했을 때는 청년이었죠. 20대. 그랬다가 30대가 정말 험난하게 지나가고 지금 40대가 됐죠. 제가 아빠가 됐죠. 갈수록 이제 더 아버지 돌아가셨던 연세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거는 누군가가 16년 동안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냐라고 여쭤보면은 대부분 그 당시에 고생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남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방황을 많이 한 20대, 그때 제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방에서 안 나오고 3일 연속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햇빛도 보기 싫어가지고. 3일이 뭐예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상투적으로 들리겠지만은 그래도 건강한 삶의 루틴을 찾으셔야 한다. 너무나 뻔한 얘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일찍 일어나고요. 매일 운동하고요. 하루에 저 같은 경우는 2시간, 길 때는 7시간 걸으면서 생활의 고리를 끊지 않고 계속 고민을 하고 사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제 말씀에 힘이 실리더라고요. 나보다 더 그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저는 알잖아요. 그게 자신감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겠지만 건강한 루틴 잃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